인간은 배신해도 강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작은 생명체들은 때로는 이름 없는 병사로, 때로는 위대한 구조대원으로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인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전 세계의 명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공간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 이 작은 영웅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고려시대의 한 전설부터 시작해볼까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이라는 지명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시대, 김계인이라는 선비가 장터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그는 마을 근처 풀밭에 누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마른 풀밭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탄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잠든 주인을 향해 덮쳐왔고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곁을 지키던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죠. 강아지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 미친 듯이 짖고 옷자락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깊은 술기운에 빠진 주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아지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근처 개울가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물에 흠뻑 적신 뒤 주인의 주변을 뒹굴며 잔디를 적시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털이 타들어가고 살이 익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강아지는 수백 번을 왕복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묻혀 뜨거운 지면을 식히고 또다시 물을 적시어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결국 불길은 주인의 코앞에서 멈췄고 주인은 목숨을 건졌지만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기력을 다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주인이 마주한 것은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주인은 통곡하며 강아지를 정성껏 묻어주었고 그 자리에 자신이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사람들은 개 구자와 나무 숫자를 써서 이 지역을 오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숭고한 충성심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1920년대 일본 도쿄의 시부야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매일 수만 명의 인파가 오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한 곳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의 아키타견 하치코 동상 앞입니다. 하치코의 일과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주인 우에노 교수를 역까지 배웅하고 저녁이면 정확히 같은 시간 개찰구 앞에서 마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25년의 어느 날 주인은 대학교 강의 도중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다시는 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치코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치코는 시부야역 개찰구 앞에 앉아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뼛속까지 시린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하치코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역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발길질을 하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괴롭혀도 하치코는 오직 주인이 걸어 나올 그 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365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치코는 늙고 병들어가면서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치코의 변치 않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치코는 주인을 기다리던 그 차가운 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전역에 보도되며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는 사랑과 기다림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치코가 기다린 것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온 세상이자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 눈 덮인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으로 가보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 이곳에는 여행객들의 수호천사라 불린 전설적인 구조견 베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고개는 해발 2400m가 넘는 고지대로 갑작스러운 눈사태와 혹독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여행객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세인트 버나드 종인 베리는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눈 속의 미세한 움직임과 냄새를 포착해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베리는 평생 동안 무려 40명이 넘는 조난자를 구출해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얼음 동굴에 갇혀 얼어 죽어가던 한 어린 소년을 발견했을 때의 일입니다. 베리는 소년의 얼굴을 끊임없이 핥아 의식을 깨운 뒤 자신의 두꺼운 털과 체온으로 소년의 차가운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소년이 자신의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어 유도했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이 베리의 목을 껴안자 베리는 그 험한 눈길과 가파른 절벽을 뚫고 수도원까지 소년을 안전하게 실어날랐습니다. 베리가 죽은 뒤 스위스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베른 자연사 박물관에 그의 모습을 보존했고 지금도 알프스 구조견 중 가장 뛰어난 개에게는 베리라는 이름을 붙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리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브랜디통은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적인 장식에 불과하지만 그가 조난자들에게 전해준 생명의 온기만큼은 그 무엇보다 실제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주라 불리는 1925년 알래스카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 알래스카에 고립된 마을 노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퍼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지만 혈청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얼어붙어 뜰 수 없었고 철도마저 끊긴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썰매견들이었습니다. 20명의
명의 머셔와 150마리의 강아지들이 릴레이로 혈청을 운반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구간 중 가장 위험했던 146km의 얼음바다 위를 달린 리더견이 바로 토고였습니다. 토고는 이미 12살의 노견이었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 속에서도 본능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아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토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을 맡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을에 혈청을 전달한 리더견이 바로 발토입니다. 이들은 발바닥이 찢어지고 폐가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달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보통 25일이 걸리는 거리를 단 5일 반 만에 주파하며 마을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이들의 용기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썰매계 경주인 아이디 타로드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주인을 구한 오수의 개부터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하치코,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베리와 썰매견들까지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자 숭고한 헌신이며 인간이 잊고 살았던 진정한 신뢰의 가치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간식을 기다리는 그 작은 생명도 위급한 순간에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인간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든 영웅은 누구였나요? 이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